안녕하세요. 요즘 프랑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을 노린 납치가 부쩍 늘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? 네, 저도 관련 기사 봤습니다. 좀 충격적이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그 기사, 프랑스 암호화폐 관련 납치 증가와 영향을 바탕으로 이 사건들 배경이랑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, 또 유독 프랑스에서 더 그런 건지. 네. 그리고 이게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런 걸 알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예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. 네, 가장 최근 사건부터 좀 볼까요? 이게 진짜 영화 같았는데 5월 13일에요. 프랑스 비트코인 거래소 그 페이미엄이라고 있죠. 네, 페이미엄 CEO. 네, 그 CEO의 임신한 따님하고 어린 손자가 파리에서 납치될 뻔했어요. 크로노포스트 배달원 행세를 한 복면 괴한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와, 배달원으로 위장까지 치밀했네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피해 여성 파트너가 막 저항하다가 폭행당하고 심지어 여성분이 공격자 총을 빼앗아서 던졌대요. 나중에 그게 모조공기총으로 밝혀지긴 했지만요. 헐, 진짜요? 대단한데요? 네,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좀 망설였는데 결국엔 개입해서 특히 어떤 상점 주인 나빌 씨라는 분이 소화기를 들고 막 달려들어서 범인들이 도망갔다고 해요. 와, 그분 용기가 정말 대단하네요. 근데 안타깝지만 이게 그냥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. 네,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바로 그 5월 초에도 다른 암호화폐 투자자 아버지가 납치됐었고요. 그때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몸값이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유로 정도 요구됐다고 합니다. 손가락까지? 너무 끔찍한데요? 네,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그 레저 아시죠? 암호화폐 지갑 회사. 네네, 레저요. 거기 공동 창업자 데이비드 발랑도 납치됐다가 구출됐는데 아, 그분도 손가락 하나가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. 정말요? 그럼 이게 뭔가 패턴이 있는 거네요?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여기서 그 범죄 수법의 유사성이 좀 보여요. 가족을 노린다거나 신체 일부, 특히 손가락을 절단하는 잔인함, 그리고 아주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는 거.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. 그러네요. 그 암호화폐 보안 전문가 제임스 로비라는 분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첫 4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22건이나 있었답니다. 특히 서유럽에서 최근 6개월간 최소 4건이 집중됐고요. 22건이요? 와, 근데 왜 이렇게 유독 프랑스에서 이런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?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?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. 일단 프랑스에는 페이미엄이나 레저 같은 좀 굵직한 암호화폐 기업들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유한 표적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프랑스 내 특정 범죄 조직들이 이런 식의 납치 수법을 개발해서 뭐랄까 전문화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. 그런 수법 자체를 개발했다고요? 네,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실제로 사건들이 보면 파리나 특정 교외 지역에 좀 몰리는 경향도 보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최근까지 이런 종류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있어요. 아하, 경각심 부족. 네. 다행히 이제 프랑스 정부도 심각성을 좀 깨닫고 내무장관이 긴급 회의도 소집하고 했다니까 이제 대응이 시작된 거죠.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암호화폐 허브로 좀 부상하면서 생긴 뭐랄까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그렇군요. 결국 범죄 동기는 명백히 돈 때문이겠죠? 그렇죠. 수백만 유로 몸값 요구하는 거나 아니면 그 렌치 공격이라고 하던데요. 물리적인 폭력으로 개인 키 뺏으려는 거. 결국 다 돈이 목적인 거잖아요. 맞습니다. 핵심은 결국 돈이죠. 이 사건들을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 있는데요. 첫째는 이제 암호화폐 가진 분들한테 디지털 보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물리적인 신변 보호도 중요해졌다는 거예요. 디지털 자산인데 현실에서 위험이? 네, 현실의 폭력으로 이뤄지는 거죠. 둘째는 정부랑 암호화폐 업계가 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거고요. 아까 말씀드린 내무장관 회의가 좀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겠죠. 협력이 중요하겠네요, 정말. 그리고 셋째로 생각해 볼 건 암호화폐로 이제 부를 쌓은 분들이 자기 신원이나 자산 노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게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좀 성숙해가면서 맞닥뜨리는 새로운 과제라는 걸 보여주고요. 부의 가시성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질문이 중요해지는 거죠. 듣고 보니 그렇네요.
이런 상황에서 그럼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볼까요? 당연히 개인 경호나 보안 시스템, 보안 컨설팅 이런 쪽은 수요가 늘 것 같긴 한데. 네, 그럴 수 있겠죠. 반면에 이제 레저나 페이뮴 같은 기업들은 당연히 이미지 타격이 있을 거고요. 심지어 범죄 로고가 도용된 그 크로노포스트 같은 배송업체도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거죠. 아, 맞다. 크로노포스트 로고를 썼다고 했죠. 참. 네, 오늘 저희가 프랑스에서 암호화폐 관련 납치 급증 현상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들어보니까 디지털 자산이 때로는 정말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이렇게 물리적인 위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까 이걸 넘어서서요. 이 디지털 시대의 그리고 개인의 안전, 또 익명성, 이 사이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? 만약 당신이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시겠어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